역대 한국 수출 역대 8월 최고치 경시 무역 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그래서 8월 수출도 11.4% 증가했다. 11개월 연속 플러스. 이제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역 수지는 계속 증가를 수출은 양호해. 양호하고 그런데 이제 7월 달에는 조비스가 하루 더 많아서 수출 증가율이 13.9% 나왔었는데 8월 달에도 수출은 양호하지만 조금 11.4%.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출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뭐 앞으로 미국 시장의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또 중국의 경기 지표, 중국까지 좋으면 더 양호할 텐데, 그죠? 중국이 지금 제조업 지표 일요일 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도 별로 안 좋은 거 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는데 그래도 중추절과 관련된 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출은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 시장, 우리가 이제 주 흐름을 주로 갖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수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상 보게 되면 지금 농산식품, 먼저 식품 쪽으로 보게 되면 8월 달에 좀 감소를 했지. 15.1%. 그죠? 7월 달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다가 8월 부분은 좀 감소를 했으니까 식품 쪽이 좀 데이터적으로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안 좋은 거고, 그죠? 패션, 의류 이런 쪽도 11.7% 감소했고, 반면에 생활 유아용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죠? 의약품도 74% 증가를 하고 화장품도 20%대 증가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수출이 화장품이 1월 달에 7억 9,600만 달러, 그죠? 그래서 71% 증가하고, 그리고 2월 달에 7억 1,800만 달러. 감소를 했지, 오히려. 그죠? 2월 달에 감소했다가 3월 달도 1월보다 못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7억 7,700만 달러였는데 4월 달에 갑자기 8억 달러. 그죠? 8억 5,400만 달러로 증가하고 4, 5. 그러니까 5월까지 8억 7,900만 달러. 5월까지 뭐 증가하다가 6월 달에 다시 감소를 했어. 그죠? 7억 8천만 달러로. 그래서 이제 6월 부분부터 다소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뭐 피크아웃이냐 뭐 조금만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큰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일 그거 하니까 1일에서 10일, 뭐 11일에서 20일, 21일에서 3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지만, 아니 무슨 뭐 수출이 뭐 맨날 매일 증가하고 맨날 매일 떨어지냐고. 그죠? 큰 그림으로 봐야, 큰 추세를 봐야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6월 달에 7억 8천만 달러로 이 8에서 7자로 바뀌니까 여기서 다소 부담을 느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8억 3,300만 달러, 8월 달에 8억 4,500만 달러.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수치를 보면, 4월과 5월보다 7, 8월이 못해서, 그죠? 내려온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름 성수기, 그지? 여름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의 그 선크림을 제외하고는 조금 화장품에 대한 그 수요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그 해당 월에 한 두 달 전에 반영을 해서 미리 수출을 하고 하는 상황, 흐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 그 전에 수출이 한두 달 전에 더 많이 실리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지금 전체 화장품 수출에 대한 이야기야. 그죠? 전체 화장품 수출에 대한 이야기에서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을 포함해서 프랑스, 서방 국가, 일본, 뭐 동남아 다 포함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중국 수출 거기 크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그쪽 비중이 아니라 미국의 비중이 더 높은 쪽, 그죠? 또 동남아든 일본이든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을 봐야지. 그리고 색조 화장품도 중요하지.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의 기본 핵심은 지금 수출 비중이 높은 건 기초 화장품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화장품 전체에서 내려오고 왜 전체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 달수마다 이렇게 조금 움찔움찔거리냐, 그 부분이 중국 수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쪽이, 그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고 한 상황 흐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비중 높은 쪽, 그게 뭐 아모레 퍼시픽이잖아요. LG생활건강이고, 그죠? 물론 한국 콜마도 중국 비중이 있지만 5% 내외, 5% 범위 내에 20, 30%도 아니고 5%그 정도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출 흐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또 색조 화장품보다 기초 화장품 쪽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게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8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품목별로 기초 화장품이 비중이 56%고 2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전달보다도 8% 증가를 했어.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자꾸 주춤주춤거리느냐? 중국 때문에. 그죠? 지금 8월 수출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70% 증가하고 전달보다 15% 증가하고 양호하고, 왜 자꾸 증가한 미국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는 내려오고 있는 시장이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이 선진 시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시장에서의 흐름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그죠? 동남아하고 이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 비중이 수출에서 22% 정도 차지하는데 그죠? 미국의 수출 증가율은 양호해. 그러면 실리콘트에게 양호한 거고. 중국은 안 좋아. 그죠? 비중이 19%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23%야. 이건 또 뭡니까? LG생활건강, 응? 코스맥스, 그죠? 그다음 뭡니까?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이 중국 비중이 높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수치를 보면 그쪽 화장품보다는 대미, 대일, 그죠? 일본은 양호하고 전달보다도 21%, 일본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20%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이제 베트남이 조금 감소한 게, 그죠? 안 좋은데, 근데 뭐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기초 화장품의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기초 화장품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스킨케어 중심의 기초 화장품의 수출 증가 그런 부분이 어느 쪽 라인이냐라는 보는 건데, 8월 기초 화장품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8월 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흐름을 보게 되면 1억 2천만 달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일에서 20일까지 1억 달러였잖아요. 1억 300만 달러. 그죠? 근데 21일에서 31일은 1억 7천만 달러. 확 증가하고 있죠? 응? 확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 1일에서 10일, 11일에서 21일, 특히 11일에서 21일이 주춤하면서 화장품 전반, 거기다 이제 환율, 그죠? 원화가 강세 보이면서, 그러면서 화장품주의 주가 부분을 세게 눌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21일, 31일 날 월등하게 기초장품 전체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2024년 4월, 5월, 6월 이걸 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냐면, 나눠서 이렇게 올려놨냐면, 이게 2, 4, 4, 5, 6 2, 4분기 실적의 주 기초 데이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24년 7, 8, 9로 가게 되면 6월보다 3, 3, 4보다 7월이 3, 6, 7로 더 크고, 그죠? 8월 달에 3, 9, 4, 그죠? 3, 9, 4, 8, 1, 4니까 가장 이 4월 달보다도 더 수출이 기초장품 전체 수출액이 더 높고, 그럼 이제 9월로 가면, 그죠? 9월달에 이제 우리 추석 연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업일수가 좀 모자라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당겨서 수출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그래도 중국에서 뭐 암만 소비나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중추절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려오고 있는 중국 수출 부분도 조금 방어를 해줄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11월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미국의 수요 흐름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9월, 10월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화장품이. 왜? 여러분들이 이거에 뭡니까? 이 뉴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 없나? 요거 여기 있구나. 미국판 다이소 이야기, 그 1달러셔, 달러 제너럴, 달러 제너럴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저가, 이게 저가 매장이란 말이에요. 달러 제너럴이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야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다 안 좋은 값이다. 그죠? 그렇게 막 도매급으로 막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갭도 주가가 괜찮고. 그러니까 그 소매 업체도 그죠?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지. 뭐 달러 제너럴이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소비를 주 근간으로 하는 저가 제품이 안 팔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죠? 각 개별 기업의 흐름들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지. 목요일 날, 그죠?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울타비티. 컨센서스가 미스가 났어요. 잘 보시면. 그죠? 컨센미스. 26억 2천만 달러를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25억 5천만 달러. 그리고 EPS도 5.5달러를 예상했는데 5.3달러. 그거는 울타비티의 컨센미스의 주요 원인은 고가 화장품하고 고가 향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한 거라고. 얘도 올리브 영양처럼 유통 쪽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제 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냐면 주가 움직임이 일부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우리 KBT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리콘트가 스킨케어 쪽에 물량을 댄단 말이에요. 유통을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니까 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울타비티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리콘트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순한 발상을 한다고. 응? 아니 무슨 울타비티의 K뷰티 화장품 매출 비중이 뭐 무신장 높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카테고리 별로 봐야지. 그죠? 뭐 우리가 K뷰티의 뭐 고급 화장품과 뭐 고급 화장품과 고급 향수를 공급해가지고 울타뷰티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울타뷰티가 제대로 못하면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울타뷰티가 뭐 명품에서 안 좋으면 향수에서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그쪽에서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좋으면 그 실적이 좋은데 우리 K뷰티 스킨케어가 안 팔리면 우리 화장품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화장품 회사가 막 올라간다.
그렇다고 우리 화장품 회사도 막 올라가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 똑같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막 올라간다고 우리 반도체가 계속 막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울타뷰티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요인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K뷰티가 차지하는 스킨케어 그 카테고리 쪽에서는 어땠느냐 보면 오히려 실적 그 매출이나 그죠? 이런 전년 분기나 반기로 보게 되면 다 양호하게 증가했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이고. 응? 그러니까 명품 화장품과 향수가 안 팔려서 실적이 안 좋은 걸 왜 우리 화장품하고 연결 짓느냐고. 그죠? 그것부터가 잘못됐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게 지난주 계속 주가의 흐름이었지. 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는데 왜 우리 화장품이 급락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응? 그러니까 그런 게 비이성적인 거예요. 자, 한국 화장품에서 미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을 한번 봐봐요. 이게 왜?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1월 달에 5,700만 달러였어요. 수출이 5,700만. 2월 달에도 5,700만. 3월에 6,400만 달러. 그죠? 그렇게 조금씩 증가하던 게 4월 달에 8,600만 달러. 갑자기 확 증가했죠. 그리고 5월 달에 3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5,700만 달러씩 수출하다가 3월 달에 6,400만 달러 수출하고 갑자기 4월 달에 8,6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면 그 다음에 눌림목이라고 있는 게 정상이지. 뭐 매달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냐고 수출이. 그죠?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조금 주춤했잖아. 7월도 마찬가지고. 그죠? 급작스럽게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던 비중이 8,600만 달러까지 확 늘어버렸으니까 5, 6, 7은 다소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던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확대가 되니까 8월 달에 1억 달러를 넘어가는 수출이 월등하게 증가했잖아. 그죠? 이게 지금 미국향 기초화장품 수출액에 1월에 거의 90% 이상 증가한 거 아닙니까? 작년 8월로 보게 되면 거의 2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수치로. 그리고 8월 세부적으로 보면 8월 10일까지 2,180만 달러. 그죠? 그리고 21일에서 21일 2,800만 달러. 그런데 21일에서 31일까지 5,200만 달러. 이 1일에서 20일까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출을 한 거예요. 21일에서 31일까지. 물론 하루가 더 많지만 조업일 수가. 그런데 어떻게 피크아웃이냐고 화장품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수출 흐름 부분이 진행된다는 건 누구예요? 그 실리콘투. 그 실리콘투 안에 들어가 있는 조선미녀라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아모레프시픽의 뭡니까 코스알엑스라든지 비상장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을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앞두고 또 수출 계속 실을 거고. 그래서 저는 9, 10월까지는 이제 피크를 계속 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히려 11월, 12월 부분이 다소 이제 기저효과로 수출을 쌓아놓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 11월부터는 다소 좀 내려올 수 있어도 9, 10월까지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실리콘투와 관련돼서 가장 해피한 수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일본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일본도 2024년 4월에 2,100만 달러, 그죠? 그리고 5월에 2,400만 달러, 6월달 1,800만 달러로 다소 주춤했죠, 그죠? 그리고 7월달에 2,100만 달러로 원위치, 그죠? 하다가 지금 8월에 2,900만 달러. 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8월달에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수출 데이터에 가장 연관성 높은 기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주식은 이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만 가지고 주가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우리보다 더 강한 놈들이 수급이나 돈을 갖고 있는 놈들이 뭡니까? 시각을 안 좋게 보고 때리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을 견딜 수 있는 건 이런 실적의 수출 데이터라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너무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싸다 주가가. 그죠? 너무너무 싼 실적 대비 너무너무 싼 주가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다른 종목 사기 위해서 뭘 팔아? 그럴 일을 할 이유가 없지. 다른 걸 팔아서 사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지금 변함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 흐름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화장품 쪽에는 너무너무 좋고 다만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데이터상 안 좋은 거고